검찰이 명태균 씨의 컴퓨터에서 USB를 연결해 파일을 열어본 기록을 찾았다는 MBC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파일명이 대통령과의 녹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파일명이잖아요. 명 씨가 아무래도 이 통화 녹음 같은 거를 USB에 복제해서 보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USB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다 잘 보관해 놨겠죠. 어딘가엔 있겠죠.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김소연 변호사가 MBC의 뉴스데스크 토론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대통령과의 통화한 게 그 목소리를 좀 담고 싶어가지고 간직하고 싶었어요. 네,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녹음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버렸을 리는 없을 것 같다. 기념으로 역사적 기록으로라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기잖아요. 나 이런 거 있어 건들지 마. 이러면 나 진짜 여러 가지 폭로할 수 있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쉽사리 폐기했거나 버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어딘가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번에 소장용인가요? 아니요, 물론은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또는 예전에는 과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또는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기록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녹음을 했을 수가 있겠죠. 뭐 자동 녹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명태균 씨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명태균 씨랑 한번 통화했을 때 핸드폰을 버렸다라고 얘기했고 그것도 이제 아마 뒤에 많은 분들에게는 그냥 포렌식 업체에 맡겼는데 패턴을 풀지 못해서 대선 기간에 썼던 스마트폰을 폐기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네, 마창대교에 뭐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예, 네. 뭐 당시에 패턴을 풀지든 못하는 모습이 포렌식 업체 CCTV에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없는 겁니까?라고 물었더니 뭐 없겠냐. 꼭 스마트폰에 있는 걸 빼놔서 우리 클라우드 장르 계시지만 클라우드에 넣거나 USB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썼다고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USB에 저장 장치 옮겼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USB를 버렸다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일단 해당 녹음이 USB에 들어있었던 건 이번에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명태균 씨랑 통화를 했었는데 네. 솔직히 다 털고 진실을 밝히고 지은 죄가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된다면 받고 훌훌 터시라라고 얘기했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럼 다 까발릴까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당연히 다 까발리세요 라고 했죠. 근데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까발릴 게 있다고 봅니다. 뭔가 있으니까 까발릴까요? 라는 반응이 그렇죠. 나왔겠죠. 물론 명태균 씨가 상황에 따라 또는 전략적으로 말을 이렇게 하는 모습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마 아무것도 없겠냐. 그러니까 검찰에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은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사실 상당히 불안해요.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이게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어쨌든 카드를 그냥 버릴까? 그럴 생각은 안 합니다. 뭐 또 다른 얘기 좀 하신 거 있으세요? 어제 통화를 하셨으면 지금 영장 내일 실질 심사가 내일인데. 저는 뭐 그냥 심정을 듣고 싶고 그냥 훌훌 털고 지은 죄 있으면 받고 가시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여러 주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돈 받은 게 없다. 그건 명태균 씨의 주장이죠 사실. 뭐 그 얘기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받은 것도 2020년에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다. 혹시 빌려준 게 현금으로 빌려준 게 아니고 당시에 진에 관련돼서 컨설팅을 해줬고 그걸 받을 게 있다라고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고 현금으로 빌려줬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치자금법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 신뢰할지는 제가 모르고 검증도 안 되고 이거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단 본인 삶이 좀 엉망진창이 돼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약간 대통령 내외의 의리 뭐 이런 부분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내가 대체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라는 뭐 자괴감, 허탈함, 당황함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사실 올 1월에 컴퓨터를 폐기하라고 강혜경 씨에게 얘기를 했는데 강혜경 씨가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검찰이 컴퓨터를 복구를 했더니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준석, 김종인, 뭐 유력 정치인과 주고받은 대화들이 들어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 통화 육성이 나온 2022년 5월 9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 전말이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 좀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 관련 보도를 잠깐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하려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2년 뒤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갑자기 경남 창원 의창으로 지역을 옮겨 출사표를 던집니다. 이 시기 명태균 씨는 주변에 여사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그런데 공천 발표 전날 새벽 명 씨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왔네. 이 통화 직후 명 씨는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명 씨는 또 이 문자 7분 뒤에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어.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오후에는 본선 후보에 걸맞게 현수막 문구도 바꾸고 당대표 지원 유세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저는 사실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부분이 뭘 그렇게 다 설명을 할까라는 느낌이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 통화 녹취 내용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새벽부터 굉장히 뭔가 바쁘게 움직였던 거를 뭔가 정리가 되고 나서 뭔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라고 측근한테 얘기하는 거였더라고요. 지금 전후 맥락을 보니까. 그러니까 명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이 왜 저런 메시지를 보내서 명씨로 하여금 대통령께 연락을 하게 하고 녹음까지 하게 만든 건지 의문이다.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랑 과거에 악연이 있잖아요. 그 강용석 씨가 하는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예전에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만큼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좀 필터링으로 걸러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스스로 좀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기인 최고위원도 잘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나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어, 관여했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어 이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입증을 해준 것이 아니냐. 자가당착에 빠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맨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밀고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이거 확정적이 아니네. 그래서 그냥 명태균 씨한테 그런 걸 알려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경선하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달리 말하면 김영선 공천 확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상징하는 게 또 뭐냐면 일단 이준석 대표도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또 하나 그걸 통보하잖아요. 그러니까 통보라기보다도 그냥 알려주는 거잖아요. 가깝게 지내던 명태균 씨에게 당신이 좀 더 뛰어봐. 이걸 좀 더 매듭을 잘 재야 될 것 같아.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확정이 아니야. 뭐 그렇죠. 선물로 받았다더니 이게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 직인을 찍어서 공천이 완성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구나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악의 축이라고 했지만 악의 축이라기보다 사건의 발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결정권자는 결국 명태균 씨가 그날 아침에 대통령에게 문자를 여러 번 보내고 여사에게 저기 나오잖아요. 사모님에게 전화해 가지고 그래서 다음 녹취에서 나왔던 것대로 사모님이 아니 오빠 명태균 씨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 오게 할 거야? 오빠 그러고도 대통령 자격 있어? 요게 들어간 다음에 10시 12분에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취임을 앞둔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공간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니고 저더니 뭐 공간에서 가지고 왔는데 난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해줘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말이 많네. 예. 요 당에서 말이 많네가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전화와 연관된 것 같아요. 경선하라던데 요 그렇죠. 맥락에서 이제 말이 많네를 이준석 대표가 당시 비약을 했든 축약을 했든 경선하라던데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명태균 씨가 아침부터 나오잖아요. 고생했다. 내가 사모님과 한번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영선 공천을 관철시켜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했겠구나. 라는 추정이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이준석 대표는 물론 알고 있었다. 대략 공천 과정을 대략은 알고 있었다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물론 이준석 대표가 과거했던 말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말이 많은 그 상황이 맞구나. 이 흐름을 꺾었든 또는 픽스를 했든 그건 누구냐?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럼 대통령과 여사가 공천에 개입 또는 개입이 아니라 결정 이거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봐요. 더 깊게 뭔가 이거를 돌렸던 어찌됐던 어쨌든 그렇죠. 더 깊게 개입한 정황이 오히려 그렇죠. 드러난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흐름이 아닌 걸 바꿨든지 또는 애매모호한 불확실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확정지었든지 그 역할을 대통령이 했다. 근데 6월 15일 녹취하면 그 대통령을 움직인 건 누구? 사모님이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명 선생님 아침부터 전화 오게 해가지고 이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저희의 추정이죠. 근데 명 씨가 최근까지 측근에 이제 주변에 민주당이 공개한 그 통화 내용에 80%에 달하는 중간 내용이 잘려 있다. 거기 경천 동지할 내용이 있다. 뭐 말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경천 동지할 내용이 실제로 뭐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고 좀 허풍이 있는 거는 같아요. 여러 가지로. 나 진짜 어마어마한 거 갖고 있거든. 나 건들지 마. 이제 이러한 자기 방어 논리인데 우리가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해명과 주장들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좀 필터링으로 걸러듣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변명도 많이 있고 거짓말도 많이 있고 자기가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참 솔직히 헷갈립니다. 그 5월 9일 녹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가지고 왔는데 김영선이 해줘라 했다. 당에서 많이 받네. 요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태균 씨 통화할 때 이거는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을 확정지은 명확한 육성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명태균 씨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상당수 그때는 70% 정도라고 했는데 상당수가 편집돼 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사실 다 듣기 뭐하니 방송 시간상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편집해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게 맥락을 왜곡시킨 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일부만 주어를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맥락을 왜곡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했어요. 제가 그걸 집요하게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혹시 맥락이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짚어줘라. 그러면 얘기하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방송상 편집은 될 수 있지만 맥락이 왜곡된 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은 지금 해외 그 국회의장 순방에 지금 같이 있어서 공교롭게도 지금 공천 관련해서 얘기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돌아와서 좀 더 얘기가 추가로 좀 해명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명태균 씨가 대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봉투 받았다는 사실도 이번에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어요. 검찰에서 이제 이 봉투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교통비를 받았다 진술을 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많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강혜경 씨가 500만 원이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시선 집중에서 김 여사가 격려 차원에서 명태균한테 준 거다. 뭐 교통비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좀 실망했었다. 여론조사 비용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뭐 금일봉 금액이 그래도 몇천 단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500만 원은 좀 실망한 금액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500만 원의 의미 어떻게 보세요? 그냥 김건희 여사가 고마운 사람을 만나면 주는 금액 같아요. 아, 제가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이번에 처음 들은 게 아니라 대단히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도 여사를 만났더니 이제 500만 원을 뭐 경력금, 교통비로 주더라 하면서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한 그분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내가 진짜 아크로비스타 주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500만 원 퉁쳐야지. 이 3억 6천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냥 그래서 500만 원을 퉁치자 이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솔직히 3억 6천만 원이라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달라고 했는지도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냥 만났으니까 정말 대선 때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하면서 교통비 쪽으로 준 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0만 원 왜 500만 원이지? 라고 분석하는 것도 좀 무의미해 보인다. 그냥 여사께서 생각하시는 고마움의 최소한의 한도가 500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여사 만나면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음번에 갈 때 나도 데리고 가라.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500 주고 나눠 가지고 하나? 아니 저 이제 2개를 주지 않을까? 두 개. 네, 반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세비 반띵도 아니고.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 저도 뭐 여사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고 뭐 이것저것 여러 조언도 하고 또는 대화를 하고 묻기도 하고 여사가 그러는 게 뭐 비즈니스의 완벽한 거래 같은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얼마 들었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를 한 건 아니고 다만 여사가 500만 원을 준 거는 뭔가 저 사람이 용역 뭐 하는 중에는 뭐 비용도 조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었겠거니 이 생각은 하고 고맙다. 전반적으로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게 5월 2일 날 녹음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 공천 확정됐다. 여사가 자기 선물이래 라고 얘기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도움에 대한 대가 선물로 일단 공천을 줬고 김영선 전 의원에 그리고 500만 원은 거기에 이제 같이 딸려가는 용돈 쓰세요라는 것 정도로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나온 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여사한테 불리한 정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반대급부로 뭔가를 제공했다는 인식 그러면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뭔가를 받았으니까 고마워서 뭔가를 줬겠죠. 그렇죠.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됐다라는 정황 증표가 될 수 있는 게 500만 원인데 그게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수사는 생물이어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조사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이건 당연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검찰의 조사와 수사의 프로세스가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조사하지?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을 좀 뭐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창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핵심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사한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있고 김종인, 이준석 조사하는 게 맞아요? 법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중잣대, 삼중잣대로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가 얘기를 하잖아요. 김영선 대통령이 경선하라고 하던데 일단 표현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김소연 변호사가 카톡 내용을 보고 얘기한 건데 일단 하던데 라고 했는데 그러면 명태균 씨가 내 기도가 좀 약발이라고 하죠. 약발이 좀 약했나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해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뭔가 경고, 워닝을 주자 명태균 씨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확정이 됐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다음 그날 아침에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누가 확정했어요?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내용을 살짝 워닝을 준 사람은 조사를 하고
누가 봐도 육성까지 나와서 확정을 준 사람은 조사를 안 한다.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면제되지만 수사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된 뒤에 정지돼요. 물론 굳이 그걸 따질 건 없지만 당연히 대통령과 여사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창원지검으로 대통령이나 여사를 부를 수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대통령이 자주 가시는 태릉 골프장 가가지고 거기서 좀 기다렸다가 조사하는 게 어떻겠냐,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 창원지검에 팁을 주시는 건가요? 예. 아니 소환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방문 조사해야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들어가려고 하면은 경호원들이 막을 거고, 그러니까 태릉 골프장에서 있으면. 연습하다가 오시면은 좀 조사하시는 거 어떨까? 4번홀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됩니까? 검찰이 8페이지짜리 영장 청구서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예. 공천에 관여했다. 국회의원 지위에서 정치활동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까지 적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근데 윤 대통령 부부가 한 뭐 서너 차례 언급됐다고 하는데, 청장 뭐 무상 여론조사라든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수사할 수 없는 성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정을 해가지고 김영선, 명태균 그리고 출마 예정자들 지방선거 때 그 두 분을 영장 청구한 것 같은데,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99% 구속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도 막 바꾸고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검찰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뭘 전달하려고 해도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 도주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증거를 또 인멸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니까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명태균 씨를 구속을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는 구속당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명태균 씨가 지금 강혜경 씨나 운전기사분들이 녹음한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주고 변명을 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속돼서 감옥 들어가 있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허술한 영장 청구를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는 구속 안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검찰은 이제 고난도 기술을 펼쳐야 되는, 고난도 기술. 예, 네. 그래서 인원도 증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안부에서도 갔잖아요. 그래서 뭐 명태균 씨는 구속시키고,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나 나중에 법원에 가서든 수사 과정에서든 대통령 내외의 관련은 없애야 되는. 근데 붙어 있는데 절묘하게 여기까지만 다 끊어내야 되는 고난도 기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 청구에도 예를 들어 과시, 또 주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장은 뭐냐면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대가로 예를 들어 세배의 반을 받았다, 7,6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라고 그래요. 관여했잖아요. 주장이 아니라 실제 한 겁니다. 그거는 명태균 씨 말만 있으면은 명태균 씨가 정말 허풍을 떠니라고 그렇구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과시하려고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 덕에 공천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여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관여했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공관위원장도 당대표도 공관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관여했냐? 대통령과 여사를 통해서 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연결돼 있는데 대통령과 여사는 절묘하게 떼내고 명태균 씨는 구속시키고, 요 지금 고난도 기술을 펼쳐야 돼요. 그런데 실수들이 좀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 저는 그만큼 검찰에, 전 그럴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검찰의 수사가 허술했다. 일단 명태균 씨 쭉 얘기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 주장은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예를 들어서 1억 2천씩 2명이 냈잖아요. 22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냈는데, 명태균 씨의 주장은 이건 컨설팅 피다. 원래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냈는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 사람 컨설팅 해주고 받기로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물론 그런 식으로 외양만 갖췄을 확률이 있는데, 검찰 수사가 만약 미진하다면
그 외양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판사가 보기에는 이건 이 사람 말도 일부 일리가 있을 완전히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겠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다뤘던 명태균 씨의 논란 중에 하나가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잖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이거였는데 이건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명태균 씨 당연히 구속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속영장 자체만 놓고 보면 판사분들은 이거 다툼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명태균 씨의 주장도 좀 그런 것 같고 검찰에서 지금 뭐 확실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뭐 정황적인 증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박성태 실장님께서는 검사들이 좀 보충이 돼서 공안부까지 가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인원도 늘려서 조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검찰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한 분들은 창원지검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제대로 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봐 그거를 좀 감시하는 역할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한 발칙한 상상도 좀 해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영장에 친분을 과시해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친분 관계를 과시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의 주장이고 그게 명태균 씨의 내가 좀 과장했어, 허세였어, 허풍이었어 라는 것과 맥락이 다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건 단순 주장이야 라고 버리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통령 부부에게 검사들이 물어볼 거예요. 명태균 씨와의 친분이 있으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물어보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어떠한 법리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확정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검사들이 명태균 씨는 구속에서 입을 닫게 만들고 대통령 대회랑 어떻게든 연결되지 않게 하려는 잔머리를 쓴 부분이라 봐요. 앞서 말한 대로 과시나 주장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물론 명태균 씨가 친분을 약간은 과시한 때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대통령도 처음에는 경선 과정 이후에 안 만났다. 그다음에 취임식 전날 전화를 한 건 수백 통의 축하 전화 중에 하나로 와서 그냥 응대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도 연락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도 명 씨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 아니야. 여사는 달래려고 몇 번 더 얘기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과시죠. 근데 이미 꼭 22년이 아니어도 22년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 이른바 오빠 발언 나왔을 때 명태균 씨가 공개한 캡처. 그 오빠는 이제 제가 추후에 알게 된 게 좀 샌나간 건데 친오빠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별도로 알아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나온 명태균 씨에 대한 내용.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황. 정말 해안.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친분 과시 정도인가 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 24년에도 이번 그 총선 홍천에서도 단수저면 저야 좋죠. 여사랑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과시가 아니라 상당히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올해 들어와서는 좀 멀어질 수 있지만 그전에는 이미 아주 가까운 상황이고 국정을 같이 의논했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트레인 원에 탔다, 뭐 그렇죠. 방문 이틀 전에 알았다 이런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뭘 지켜봐요? 조사해야죠. 네, 수사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박완수 지사도 조사하고 수사해야죠. 그 강혜경 씨가 사실 오늘 아침 시선 집중에서 돈 준 사람이 명태균 씨한테 돈 준 사람이 3명이 아니라 최소 8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사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